네, 안녕하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코로나로 이번에 좀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 중에서 좀 제넥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나오는 기업들 또 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유가 모두 다 이제 그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고 기초가 되는 약물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제넥신이 만드는 백신, 뭐 그리고 치료제 이들의 메커니즘을 좀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이 제넥신이라는 회사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는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네오 이뮨텍이라는 이제 자회사, 제넥신의 자회사인데 이쪽을 통해 가지고 NTI7이라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상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오 이뮨텍에 제넥신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되면은 최근 기사기 때문에 변동은 거의 없을 거예요. 25.31%를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작년 어느 정도쯤에는 한 20% 정도였었는데 꾸준히 지금 이제 지분율을 꾸준히 계속 늘려가고 있고 뭐 계속 더 늘려간다면 30%를 넘긴다면 뭐 완전 자회사로 이제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최근 그 다음 날이죠. 일상 승인 받고 그 다음 날인데 미국에서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되게 되면은 우선 이전에도 이 NTI7이 이제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 이쪽에 이미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 다른 질환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거는 림프 감소증 치료제 이쪽에 이제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았고요. 희귀의약품이 지정이 되면은 좀 좋은 점들이 좀 있는데 여기 있네요.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판매 독점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독점 기간이 20년이면 뭐 좀 더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임상 기간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또한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빠르게 임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뭐 거기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지원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치료제의 메커니즘을 좀 보게 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지금 치료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얘를 이제 방어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게 이제 림프의 그 T세포거든요. 그 내용이 있을 텐데. 네. 네, 여기 있네요. 림프의 이제 T세포인데 근데 바이러스가 그 T세포도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이제 침투를 해서 그 T세포를 사멸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림프구가 이제 점점 감소를 하면서 사람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게 이제 코로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기 일상 들어간 거는 NTI7은 그 T세포를 증폭시켜 가지고 사멸이 유도되지 않게 막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림프구가 살아 있으니까 당연히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바이러스를 죽이니까. 그래서 승인난 게 이게 일상이고요. 다음 내용이 최근에 다른 이슈로는 이번에 여기는 이제 한국이고 식약처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해가지고 치료제가 아닌 백신으로 해서 GX19에 대해 가지고 임상을 1상하고 2A상을 갖다가 이제 승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 세브란스에서 임상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곧 투약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투약하면 당연히 바로 기사가 뜨겠죠. 그래서 일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명 어디였어? 40명. 그리고 2A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명으로 지금 여기서 확인하자는 하는 부분은 이제 안전성과 항체 형성 효력 이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시간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뭐 이 기사인데 이 기사는 찾아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좀만 잘 읽으시면 여기 내용이 다 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다 있어서 내용이 괜찮더라고 이 기사는.
대략적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사인데, 제넥신에서 이제 시약주에서 6개월 걸리는 독성 시험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고 절차도 좀 간소화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을 확대해 가지고 이제 일상과 이상을 이제 이상으로 그냥 인정을 해달라. 그리고 조건부 허가를 달라. 그렇다면은 올해 안에 백신 상용화 해주겠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앞전에 본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일상하고 이상이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됐죠. 승인해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언제 거냐? 4월입니다. 4월.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 회장이 정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이때 4월에 얘기했던 게 6월에 이제 사람 대상으로 임상 실험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6월이죠. 다음 주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시험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 시작되는 걸 이제 4월에 좀 알았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임상은 뭐 이제 9월 경에 이제 끝날 것이고 뭐 해서 올해 안에 백신을 투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9월이 좀 여유 있게 말한 것 같고요. 정말 더 빠르게 한다면 9월보다 더 빠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모더나가 RNA 방식이고 지금 제넥신이 이제 DNA 방식인데 크게 다르지 않아 가지고 그쪽에서는 일상을 뭐 얼마 안 걸려서 끝난 걸로 제가 알아서 그것까진 제가 아직 찾아놓진 않아서 그거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기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좀 유추를 해보면 아까 이것도 4월이죠. 이때 보게 되면은 성 회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진입이 이제 해외 기업들을 다소 늦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이제 최초로 백신을 상용화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3도 이제 얘기해주고 뭐 지금 승인도 되게 간결화돼가지고 간소화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사실 전 국민이 맞지 않아도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독감이나 뭐 수두나 저희들이 막 어렸을 때 맞는 그런 백신들이 있는데 전 국민이 접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 뭐 다 하라고는 하지만 뭐 한 7, 80%만 접종을 하여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 질환 자체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방이 된다는 그런 원리거든요. 해서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정말 금방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하고 뭐 계속 이렇게 그 회사에서 떠들어도 주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성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면은 좀 회사 사이트에 여기 들어왔고요. 예,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리서치 뭐 그리고 여기 1, 2, 3, 4 그리고 어디서 지금 임상하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임상하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까지 간 것도 꽤 있고요. 보면은 여기 이제 GX19 코로나 이번에 이제 진행된 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둘 다 이제 불 켜지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곳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인데 DNA 방식입니다. DNA 백신 방식으로 자궁경부암을 갖다가 백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단독 투여, 뭐 이제 병용 투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제가 알기로는 그 결과가 도출된 걸로 알고 이 백신의 성과가 곧 코로나 백신과 동일한 성과를 낸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방식 자체가 DNA 방식이고 똑같이 DNA 방식입니다. 동일한 이 DNA 플랫폼 위에서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안다면은 코로나 백신의 성공 가능성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최근 아니죠. 이때 4월인가 그 임상 그 미국 그 학회에서 나왔었는데 이때 병용 투여를 했던 부분에서
이제 구두로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대상자는 HPV 복균자고요. 그러니까 자궁경부암의 그 16번과 18번을 갖다 복균한 사람에 대해서 진행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자궁경부암이 발생을 하려면은 수십 개가 넘버링된 이제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복균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6분과 18번을 가진 사람이 70%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대부분 여기서 이제 발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뭐 그거는 다른 얘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냐인데, 여기 있네요. 42%의 반응률을 받았었고 15%의 완전 관해. 이미 자궁경부암 이 백신 DNA 백신이잖아요. 여기서 1상과 2상을 통해서 안정성은 당연히 봤고 효능에 대해서도 지금 반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응률이라는 게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이번 코로나 백신의 2상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항체 형성 효력, 그러니까 뭐 항체 생성률 뭐 이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이 기사는 이거고요. 뭐 굳이 찾아보신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백신하고 뭐 생백신 이런 백신들이 있거든요. 그건 일반적인 백신이 아니고 DNA 백신이 무엇인지 좀 한번 알아보면은, 기존의 이제 백신들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용해서 그 바이러스의 독성을 없앱니다. 독성을 없애고 죽어있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불활화를 통해서 이제 독성이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DNA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를 사람 몸에 이제 근육에다 직접 주사를 합니다. 그 유전자가 이제 근육에서 발현을 하고 면역 반응을 갖다 유도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해서 이제 DNA 백신 같은 경우에 여기 써있죠. 운반체,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데, 벡터와 면역 유도 보조제를 포함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그라미가 있는데 운반체가 동그라미고 그 옆에 보조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런 그냥 형태,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플랫폼에 DNA만 바꾸게 되면은 모든 바이러스 질환에 적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방식이고, 지금까지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1999년부터 제가 이거를 해온 걸로 아는데 지금 20년이 넘도록 지금 계속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이 플랫폼 자체만 만들어지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자궁경부암 DNA 백신에서 보았듯이 플랫폼의 역할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무리를 짓자면은, 마무리 짓기 전에 네. 혹시 이거 내용들이 좀 더 궁금해 가지고 하신 분들, 여기 핵심 기술 가가지고 면역치료 들어가게 되면은 동영상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DNA 백신의 이제 그 메커니즘, 어떤 방식으로 이걸 갖다 치료할 수 있고 백신이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건데, 백신 한번 보시면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보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더나는 무슨 방식이냐고 또 반대로 묻는다면은, 모더나는 이제 DNA가 아닌 RNA 방식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방법이어서 솔직히 성공 가능성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얼마 전에 이제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장중에 내부자들이, 뭐 임원급들인지는 누군지 몰라, 내부자들이 꽤 많이 매도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오는 모더나랑 비슷한 방법으로 유전자의 그 염기 서열을 가지고서 S 단백질을 보내고 걔를 항원으로 몸에서 인식을 해서 항체를 만드는 방식인데, 단지 다른 거는 이노비오는 DNA 플랫폼이다. 그래서 현재 요약을 하게 된다면은, 현재 DNA를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곳은 이노비오와 제넥신밖에 없고요. 이거 말고 제가 보여드린 거 말고 다른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그 반응률이 이제 항체 생성률인데 이노비오보다 제넥신 쪽에 좀 더 높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필요하다면 좀 더 찾아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넥신이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제넥신의 코로나 치료제를 좀 더 공부하고 뭐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치료제 쪽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백신 부분, 백신의 일상과 이 A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항체 생성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020년에 나올 수 있는 백신은 몇 안 되지만 어쩌면 그 중에 유일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몇 퍼센트가 나올지 모르지만 적은 수치라도 그거는 보정해 나가면 되는 거고 해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전 여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